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이 법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보도자료를 하나 내보내게 됩니다. 다주택자 분들이 올해부터는 물건을 하나씩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부터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시적 2주택자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하게 된다면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절세 방법에 대한 규제책으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자도 종전주택 양도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비과세가 될 수 있게끔 이번 보도자료를 내보내면서 다시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정말 헷갈리고 무슨 얘기야 라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다주택자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양도세 줄이려고 집 한 채 더 산다. 이 규제가 만든 황당 절세법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 분들의 이런 규제 정책들이 계속 강화해지면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주택을 추가 매수하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 보도를 하면서 이 문제가 확산이 됐는데요. 자, 인천과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인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런 똘똘한 그리고 양도 차익이 많은 서울주택이 남겨져 있겠죠. 근데 이거를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매도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올해부터는 최종 1주택, 서울주택이 남겨져 있는 시점에서 2년 이상 보유 또는 2년 이상 거주 이후에 매도를 해야지 비과세가 가능한데 서울주택에 다시 보유를 하거나 다시 거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원주에 이런 비규제 지역 일대의 아파트를 추가 매입한 겁니다. 추가 매입한 이후에 인천주택을 양도세 중과로 먼저 처분하게 되면 서울주택과 원주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되기 때문에 서울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다시 재기산되지 않고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 받고 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걸 기사로 내보내게 된 거죠. 거기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주택 양도 시에는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2년 이상 충족을 해야 되고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나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계산함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는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 또는 거주 기간을 다시 재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개정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다시 재기산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득세법의 법문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기산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번에 기재부에서 다시 유권 해석을 다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외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일시적 2주택자도 새롭게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그 기산을 다시 새롭게 재기산하도록 본인 마음대로 법문을 바꿔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재기산하도록 되어 있고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 주택만 남아있는 경우에 그 최종 주택의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 최종 1주택이 된 주택도 언제 취득했냐에 따라서 보유를 해야 되는지 거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해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기사의 사례와 같이 현재 인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원주의 주택을 추가 매입한 후 인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돼서 서울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서울주택 1세대 1주택 보유 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이런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사례인 경우 서울주택의 보유, 거주기간 이 기산 시점은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가 아니라 인천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기산한다라고 이번에 명시한 겁니다. 인천주택을 매도한 날로부터 2년간 보유 또는 거주해야 서울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겠다라고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따라서 원주주택을 추가 매입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혜택은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럼 판소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주택에 인천 아파트라고 지칭을 하고 B주택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래요. 근데 일시적 비과세면 당연히 인천 거 매도하고 또 서울 것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지만 비과세 요건이 안 되는 2주택자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분들은 중과인 겁니다. 중과. 자, 그러면 당연히 인천보다 똘똘한 서울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서울 아파트를 먼저 팔 수가 없겠죠. 인천 아파트를 중과를 받고 먼저 선 매도하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바로 팔면 비과세가 되지만 올해부터는 바로 팔면 비과세가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취득 시점을 언제로 매수했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서울 아파트를 취득 시점을 비규제였을 때 서울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비과세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만약에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던 시점에 이게 규제 지역이었다. 그러면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 이후에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바로 매도를 해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예전에는 거주는 했지만 지금 당장 거주를 다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주택을 한 채를 더 매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주택은 원주에 아파트를 샀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원주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이죠. 비규제. 비규제. 따라서 3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3주택. 이 3주택이 돼서 중과가 되면서 인천 아파트를 먼저 매도해야 되지만 3주택 세율로 매도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는 시주택을 사면서 취득세 3주택이기 때문에 12%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인 아파트 또는 수도권 광역도시 이외에 지방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지역 일대의 기준시가 3억 이하라면 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원주 아파트는 당연히 광역시 수도권 이외의 지방 도시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인 아파트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인천 아파트는 3주택이라고 하더라도 2주택으로 봐서 2주택 중과로 매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주 아파트는 당연히 공시가격 1억 이하면 주택수,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 세율로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인천 아파트는 2주택 세율로 먼저 선매도하고 B 아파트가 남겨져 있으면 이 B 서울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C주택을 미리 산 겁니다. 그러면 C와 B가 남아져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비규제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만 B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비과세가 가능해요. B 아파트는. 그러면 당연히 B 아파트는 이거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겠죠? 이거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C 원주 아파트도 2년 이상만 보유한다면 C 아파트도 이거 비과세가 가능하죠. 따라서 A주택은 2주택 세율로 매도하게 되는 거고 B랑 C는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절세 방법으로 많이 얘기 드렸고 추천을 해 왔었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그 소득세법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명시했습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종 1주택은 누가 남겨져 있는 겁니까? C 원주 아파트가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법대로 해석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C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다시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보유해야 되죠. 비규제니까 2년 이상만 보유한다면 당연히 비과세가 가능하죠. 그리고 일시적 비과세는 제외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외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당연히 바로 매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이 법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앞전 종전주택이 중과 대상으로 매도를 한다면 일시적 비과세라도 바로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러면 따라서 인천 아파트를 매도한 시점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서울 아파트를 기산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C 아파트를 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본인들 마음대로 세금을 엄청나게 뜯어가려고 있는 소득세법에 본인들이 개정한 법문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지금 해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뭐 정부가 하라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재부가 나와 있는 해석대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이렇게 팔면 비과세 못 받습니다. 따라서 앞전에 중과를 받는 종전주택이 중과를 받고 매도한다면 반드시 최종 1주택이 된 시점에서부터 일시적 비과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 이후에 일시적 비과세로 매도해야지만 비과세를 받고 팔 수 있다. 알아두십시오.